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제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로 만료되죠. 30일부터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초재선으로 구성된 21대 전국의 국회의원들은 원팀을 강조해왔지만 잼버리 대회 파행에 따른 보복성 예산 삭감, 또 이번 선거에서 한석을 뺏길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제22대 국회는 전북이 중진급으로 구성이 됐죠. 그런 만큼 보다 나은 정치력을 보여줄 거란 기대도 큽니다. 하지만 최근에 민주당 원내대표단 구성에서 전북은 배제되는 등 앞으로도 제 몫을 잡기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있는 가운데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월간 정치 토크 시간 제21대 국회 활동 마무리 평가해보고요.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에서 전북 정치권이 마주한 과제 또 정치력 확대 방안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의 정치적 상황과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제21대 전북 국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22대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이제 새로운 국회가 시작될 텐데요. 지난 4년 동안 전북이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컸잖아요. 작년에는 예산 삭감 같은 많은 불이익을 겪었고 전북 현안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소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일들이 반복됐는데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살신성인의 자세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줬으면 좋겠어요. 중진 의원들로 구성되면서 전북 정치가 존재감이나 힘이 세질 거라는 말이 많은데요. 얼마 전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이나 당지 개편에서도 전북 정치권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새로운 국회가 출범하면 좀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새로운 당선인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중복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여전히 이 문제 해결이 힘들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물론 지역의 특성이나 자신 있는 분야라고 하지만 전북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큰 그림을 봤으면 좋겠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열석이나 선택해준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고른 상임위 배분을 해줬으면 하고요. 또 전북 정치권도 최고위원 등에 도전해서 힘을 키워줬으면 합니다. 인구 감소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 전북 상황이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고 청년들은 전북을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야 대립 때문에 안 된다, 여당이 없어서 안 된다, 더 이상 이런 변명은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21대 국회에 대한 도민의 평가와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21대 4년의 시간이 이제 막바지로 향했습니다. 22대가 이제 5월 30일이면 시작하니까요. 국회의원 10명인데요. 이경재 의원님과 김영기 대표님은 이제 늘 정치에 대한 평론을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경재 의원님, 우리 도민들이 국회의원 10명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을까?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역구 국회의원, 내 지역의 국회의원 정도는 알겠습니다만 그만큼 뭐 초재선이라고 하는 선수도 있습니다만 이 지역 언론에서 또 중앙 언론에서 보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고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우리가 항상 이야기한 존재감이랄까 정치인들의 존재감 그건 이제 성과랄지 활동이랄지 행동 실천 이런 것도 드러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미미하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는 걸로 저는 풀이를 하고 있고 4년이 벌써 훌쩍 지나갔는데 4년 전에 초선 재선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원팀이다 화이팅하고 그렇죠. 그 사진 찍던 그 기억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도당위원장 선거를 계기로 각자 노생으로 이제 가게 됐고 결국은 그 이후에 전라북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굵직굵직하던 사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심지어 이제 새만금 예산 삭감이랄지 이런 것도 정부안 얻지 못하고 나중에서 뒷북치기로 당하는 그런 케이스를 옆에서 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4년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예. 어떤 그 약체, 무기력 어떤 존재감 없는 그런 정치, 그래서 전라북도의 어떤 유산과 대유적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진 지난 4년간의 우리 전라북도의 정치 역량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이제 가볍게 정리를 하고요. 예. 5월 30일 날 이제 등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22대 국회가 등원이 되는데 적어도 이제 중진들이 좀 짜여진 그런 정치력 강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했던 현안들 추동시켜 나가고 또 저희 대외적인 위상이랄지 전라북도의 어떤 존재감, 자존심을 살리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예.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이경재 의원님 존재감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셨잖아요. 네. 인지도로 연결될 수 있고 그런 존재감을 나타나게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그 활동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직접 또 유권자들 또 만나는 기회 장 이런 것들에 대한 횟수 반복 뭐 이럴 텐데 초재선이어서 존재감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선거 구도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이제 강한 구도다 보니 또 4년 후에 선거를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인지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게끔 4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요.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당내 지도부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아하. 어떤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취약했고 사실은 초선 재선 중에서 당내 지도부에 진입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허약하게 짝이 없는 그런 진용이었고 또 하나는 국가 의제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중앙 정부를 호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대립각을 세울 때는 세우고 그래서 제가 항상 쓰는 얘기가 설 때 서야 되고 앉을 때 앉아야 된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격분을 하고 도민들이 일어나서 우리 것 왜 이렇게 뺏어가냐 새만금 훼손 때 말이죠. 예. 그럴 때 다 삭발 투쟁하는데도 어떤 국회의원은 삭발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치된 행동을 좀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지역에 문제가 일어났달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일어설 때 일어서고 앉을 때 앉아야 되는데 예. 그런 일들을 게을린달지 방관한달지 이럴 때 존재감이 없는 거죠. 저는 예. 두 가지로 이제 보는데 중앙 정치 무대에서 어떤 존재감, 지역 내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 일,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지 않으면은 존재감이 없는 거고 또 성과도 못 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안 좋게 평가를 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언론인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지역 언론에도 좀 참여를 자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중앙 언론에서도 각 상임위별로 목소리 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잖아요. 국정감사든 뭐 인사청문회든 좀 활약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존재감을 말씀하셨다면 우리 김영규 대표님은 어떻게 좀 4년 평가하시겠습니까? 전라북도 정치 암흑기라고 저는 봅니다. 아, 지난 21대 4년이요. 네. 그 실제 우리가 전벌이 사태도 겪었고 유일하게 예산이 깎인 데가 전라북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상징적으로 이제 두 사건을 보여주는데 그 전라북도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옛날 그 안철수 바람 일었을 때 한번 대거 교체된 적이 있다가 예. 다시 이제 민주당으로 복귀된 게 지난 4년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초재선 민주당을 보면 초선이 4명이고 재선이 5명이었는데 실제 초선 재선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잘못된 길을도 많이 갔지만 처음에 좀 초선들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한국 정치를 좌지우는 것처럼 언론에서 부각되고 당내에서 뭐 그게 좋은 흐름인지 나쁜 흐름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자기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대부분 초선들이었잖아요. 재선이나. 그러니까 초재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당시 당 지도부 뭐 이재명 대표 체제든 아니면 당 지도부에 진입하지 못하면서 여기는 항상 그 공천을 못 받으면 아웃된다고 하는 그런 뭐랄까 긴장감. 그런 예. 것들 때문에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좀 밉보했다 하더라도 지역 경쟁력이 있으면 함부로 이렇게 내치지를 못하는 그런 구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있는 게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전북은 뭐 천하 없어도 공천 안 주면 뭐 그냥 바닥으로 추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예. 것 때문에 너무 힘이 없으니까 눈치만 보다가 아하. 말할 때 발언하지도 못하고 정부의 눈치도 봐야 하고 탄압받을지 모르니까 또 당내의 눈치도 보고 이러면서 중요 시기마다 항상 실기하고 유일하게 하는 거라고는 시도위원들 막 독려해가지고 당원 모집 예. 이것만 해가지고 다음에 있어서 어떤 당원들의 힘으로 민심과는 또 다른 거죠. 그런 어떤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지난 4년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호남 우리 전북만 놓고 보면 이런 데는 경선 방식도 바꿔야 한다.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어떤 정치 신인도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꽂아버리기 전에는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예. 이번에도 뭐 그런 데가 있어서 꽂아버리니까 바뀐 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다 현역들이 우세를 피게 되고 이번 22대 총선 그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중진이 기여했단 말이죠.
어쨌든 두 분이 이제 중진이 기한을 했는데 그만큼 민심이 좀 무게 있는 의원들이 나와서 쉽게 말하면 중앙 정치라든지 당내에서 역할을 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전북의 어떤 목소리나 목을 좀 찾아줬으면 그런 희망에 대한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삼선도 이제 3명이 됐고 뭐 사무총장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유감스러운 건 사무총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하. 또 그리고 선거 시기가 아니면 사무총장의 역할이라는 게 좀 다릅니다. 뭐 아무리 당의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도 그런 어떤 의미로는 이제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게 있는 거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22대는 어떻든 간에 상임위원장도 한 사람 정도는 이제 맡아야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예. 됐죠. 예. 예, 조건은 됐지만 또 만만치가 않은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로 놓고 보면 뭐 안호영 의원이 환복위에서 예. 지금 어떤 상임위원장에 접근했다고 하는데 이제 결과는 두고 봐야잖아요. 장담할 수 없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윤준병 의원하고 이현택 의원이 뭐 농해수위 간사 예, 예. 뭐 이런 걸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어떤 지역에 있어서 이슈는 최근에 그 정동영 의원이 제안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뭐 원탁회의 예.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정동영 의원이니까 그런 규모와 내용을 하는 것 같다. 물론 결과는 뭐 평가는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시도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진들이 우리 지역 현안과 관련되는 데 있어서 역할 그리고 우리 전북의 목소리를 또 중앙에 발휘하는 데 있어 역할들을 해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22대는 그래도 지난 21대에 비해서는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양은 네. 갖췄는데 과연 그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보다는 전라도 전체 이익 또 국가 이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뛰어야만 예.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경재 또 하나만 또 네, 하면은요. 어쨌든 과거에는 민주당 1세기에서 정우천 의원 역할을 해왔다면 그 부분도 이제는 조배석 의원 5선이잖아요. 네, 이번 그렇습니다. 5선이고 물론 비례이긴 하지만 어쨌든 또 검사의 나라인데 최초 여성 검사 아닙니까?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배석 의원이 보이지 않게 어떤 당내에서 역할을 하면서 우리 전북의 목소리를 예, 예. 대변한다면 훨씬 알겠습니다. 더 좋은 조건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 섞인 예. 전망을 해봅니다. 이경규 의원님 이제 언론인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지금도 이제 기사를 쓰고 계시는데 그 수많은 채널이 있잖아요. 심지어 1인 미디어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까지 포함한다면 이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입법 활동하고 국정감사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구 이제 관리하고 이 소통하는 창구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심지어 제가 이 라디오 토론 프로그램 제작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데일리로 아침 8시면 페트롤 전북 제작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인터뷰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당선인들 10명 인터뷰했는데 전주를 이성윤 또 당선인은 인터뷰를 거절했거든요. 네. 이 언론을 활용하거나 또 언론을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리면서 또 의제를 계속해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중앙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역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쉽게 이 지역의 정치인들 만나기가 어려운 또 기회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제보도 받고 그럽니다. 어떻게 좀 독려할 수 있는 방향성을 어떻게 좀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저는 역시 또 두 가지를 보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언론에 뭐 호응하지 않는달지 예, 또는 예. 어떤 경우에는 또 무시해 버리잖아요. 예, 네.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김정기 대표가 이야기한 이 경선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필요가 없어 이분들한테는 권리당원만 필요해요. 그래서 권리당원 관리해가지고 경선이 되면 곧 당선이기 때문에 또 공천을 받고 당선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 구도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대부분 80% 이상 지지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까? 언론이 그 시간 내면서 언론에 그 참여한다는 건 상당히 많은 시간 공력을 좀 들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이낙연 전남지사가
동아일보 정치부장하고 예. 또 뉴욕 일본. 동경 특파원도 하고 논설위원도 하고 그랬는데 지사하면서 정말 그 기자실에 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실토를 하고 그래요. 본인도 사적인 기자 자리에서 출신인데, 기자 예. 출신도. 근데 하물며 이제 정치인들이 가기가 싫어하는 분야가 이제 그런 데인데 그런 것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어떤 그런 자리 유지랄지 다음 선거 때 가장 그 내 목줄을 주고 있는 것이 권리당원이고 공천이기 때문에 한 발짝 비켜 서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언론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언론이 뭐 담합이라는 표현을 좀 써서 그렇지만은 공동 대응이랄지 또는 기자협회 차원에서 기자회견에 또는 뭐 토론에 불참한다고 한다면은 강력히 공동 대응을 어떤 그런 거 보여줘야 되는데 예. 자사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언론들이 이렇게 공동 대응을 하지 못해요. 그런 걸 또 너무나 잘 알거든요. 이제 이런 두 가지가 병합되면서 아까 그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사실은 또 선거 앞두고 한 두세 달 전부터는 얼마나 많은 또 얼굴 비칩니까? 예, 예. 그건 이제 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제 그럴 때 좀 기억해 뒀다가 언론들이 예. 공동 대응한다 할지 기자협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하지 않으면 이런 예. 상태는 계속 될 거라고 봐요. 심지어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 토론회에 불참한 또 민주당 후보들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법정 토론회 아닌 뭐 언론사 자체 토론회는 참여하지 않겠다. 뭐 저희 뭐 방송을 비롯해서 자, 그 언론의 어떤 위상도 약해졌고 또 언론을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시각도 달라졌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참여를 통해서 전북 발전을 이끌어야 될지 사실 지난번에 있었던 정동영 당선인이 제안한 만민공동의 원탁회의도 어떻게 보면 도지사, 당선인, 뭐 시장군수 또 기득권들을 중심으로 한 원탁회의였다는 어떤 비판 평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민단체도 참여를 하긴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리에서 전북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좀 더 수렴하고 토론장이 좀 활발했으면 하는 아쉬움의 기사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개선될까 다음에 또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봐야 될 텐데 이 경선 구도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리당원이 제일 우선인 구도 속에서 이번에 뭐 전주울 공천 과정만 놓고 보더라도 여실히 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도리어 지금 민주당은 이번 그 국회의장 후보자 예. 선출 과정에서 그 결과를 놓고 민주당의 그 열렬한 지지자들이 더 앞장서서 이제는 권리당원 당원의 어떤 힘을 더 민주당에다 더 투여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화시키는 거죠. 그 저는 그 너무 과도한 당원의 어떤 참여는 그 포퓰리즘이라든지 특정 팬덤 정치에 대해서 그 이번에 그 연예인 사태 김모 연예인 사태도 예, 보면 우리 연예계에서의 특정 팬덤이 갖고 있는 어떤 아주 잘못된 어떤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정치권에도 어떤 특정 팬덤이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은 무조건 옳고 지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권에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그 당원은 당원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시도는 시도대로 각각의 자기 역할을 하면서 각각의 지위를 보장해 주는 형태가 되는 게 맞다. 우리나라는 집정민주주의적인 형태가 아니라 대의정치거든요. 뭐 모든 걸 다 네.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을 이렇게 깨부수는 형태로 가면 그건 위험할 수 있다 정치가.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그런 면에서 보면 점점 더 그런 당원들에 의한 우리가 막 그 뭐냐 찐명, 찐문, 진문이라든지 막 수박 논쟁이라 이런 게 그 특정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많이 도식화 시켜버리고 그리고 어떤 모든 여러 가치를 놓고 평가하는 게 아니다 보면 완전히 흑백의 논리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예. 정치를 후퇴시킬 수 있다 이런 과정이 있고 특히 우리 전북과 같은 경우는 그 당원들의 어떤 의해서 거의 좌지우지가 되잖아요. 그 뭐냐 경선 과정이 그래서 예. 저는 호남만이라도 좀 그 다른 데과는 다른 어떤 경선 방식을 도입해야만 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뭐 소외 계층이라든지 이런 걸 대변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입문해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 예. 해볼 수 있고요. 우리가 그 현실적으로 그 쭉 평가해 보면 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우리가 선거 때는 막 열심히 한 3개월, 6개월 3개월 그때를 정도. 예. 바짝 지역이나 언론이나 이런 것들 만나가지만
공천 받는 순간 선거가 끝나버리잖아요. 예. 그 공천 받아도 본투표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나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유권자의 선택이 없거든요. 그냥 예, 예. 뭐 당원 특정 정당에서 공천한 사람이 싫으면 투표장에 안 가든지 가면은 찍을 수밖에 없는 뭐 대안의 정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와 같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그 지역구에서 한 명을 뽑기 때문에 어떤 대안 세력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제와 연동돼서 어떤 정당이 태동해서 뭔가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또 대선 앞두고는 합종연회가 한 당으로 양당으로 그렇죠. 구도가 되고 예. 그래서 지금 그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당 투표에서는 1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제 개헌은 곧 앞두고 있지만 꺼졌거든요. 상당히 뭐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반토막 됐더라고. 이런 게 뭐냐면 결국은 양당으로 귀화되는 다 치환되는 구조가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제3당이 살아남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선거법을 개정해서 좀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정치가 좀 축제처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예. 민주당에서 되다 보니까 삼선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국회의원이 누군지 예. 관심 없는 그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알죠. 근데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고 자기가 누구 찍었는지도 모르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언론 쪽을 보면 만약에 제도 언론이 마음에 안 들다면 요즘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예, 많고 예. 그래서 그런 데서도 자기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걸 보면 우리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저는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만 어떤 자기의 일관된 가치 철학, 자기가 바라보는 정치에 대한 상 이런 거에 맞춰서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자기 입장들을 개진하는데 그냥 항상 못난 놈이 정 맞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예. 것처럼 주장하지 않고 대세 흐름을 따라가야만 한다고 하는 그게 진짜 아주 안 좋은 그런 우리 말로 납작 엎드려서 눈치만 보는 예. 이런 구조가 우리 너무 풍토가 젖었다 우리 전북은. 그래서 좀 도전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민주당 내에서도 뭐 초선 재선 가릴 것 없이 삼선 뭐 최고위원도 도전해보고 꼴등하면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자기의 정치 철학을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꾸 알려내고 뭐 성적과 상관없이 이래 하는데 애당초 그렇게 하다가 잘못 보이면 이 사람들의 눈치 보여갖고 다음에 공천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알겠습니다. 주저되다가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22대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는 양당의 적대적 공존관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소선거구제를 통한 어떤 장단점 속에서 어려운 구조, 지역으로 내려오면 일당 독주 체제 속에서 권리당원의 어떤 역할, 비중이 큰 부분 그리고 또 중앙당의 어떤 시선을 바라봐야만 되는 또 어떤 상황이 지금까지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상황이고 자 21대 전북은 그러면 이경규 의원님 사실 10명 중에 9명을 민주당으로 뽑아줬어요. 한 명은 이제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이 당선됐지만 이번 22대는 또 서울로 출마를 했고 자 이번에 이제 10명이 싹쓸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21대 때 우리 지역의 현안들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진 게 있었는가? 그래서 이제 초재선의 정치력 약화, 여기에 이제 잼버리 사태 이후에 세만큼 예산 삭감, 또 전체적인 예산 감소, 이것이 현 주소에 대한 평가고 이제 22대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루어진 게 어떤 게 있었는지 또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굵직굵직한 현안이었는데 안 된 부분들 짚어주시죠. 저도 뭐 별로 기억이 없는데요. 일단 전북 자치도 차원에서 좀 뭔가 해야 될 예. 그런 법안이 뭐냐 이제 이거 보니까는 사실은 남원 서남대 공공의전원 관련 그렇죠. 그 설립 문제인데 이거는 2018년도에 교육부가 서남대 의대 49명 정원은 전북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것을 추동시켜 나갔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이쪽에 우호적인 정권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걸 못했죠.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방기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임위 차원에서도 뭐 해결 못하고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 떠날려갈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여야 의원들 이 문제에서 뭔가 공통의 관심을 갖고 22대 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공통이었던 그 의지가 모아지지 않으면 지금 떠내려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주어진 것도 못 찾아먹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 발전과 관련된 문제는 대관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도시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걸 이제 개정을 해서 전라북도 같이 광역시가 없는 지역도 좀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네네. 인구 50만 이상이면은 적어도 이제 유동 인구가 100만 건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그 대관법의 혜택을 좀 줘야 된다는 것이 대관법 그렇죠. 개정안인데 이것도 역시 기재부하고 국토교통부가 반대를 해가지고 성사를 못한 그런 안인데 다만 이 문제는 글쎄 22대 국회에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이고 예. 이 문제가 성사가 되려면은 국민의힘도 좀 동의가 돼야 되고 특히 정부가 뭔가 이해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민주당이 좀 협치를 좀 해야 되는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북과 같은 여건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예. 공동 연대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안이 하나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이 이제 국토교통이랄지 기재위에 누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 상임위 의원들이 뭔가 좀 디테일하게 접근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당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고요. 예. 특히 이제 문제는 20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은 해야 될 일이 많고 특히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와 관련한 그런 법안 또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333개 중에서 이제 특례 조항을 131개를 했는데 아직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추동시켜 나간다 같이 전북 자치도의 이제 방안인데 그것도 역시 정치 영역이고 또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특히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딴지를 많이 걸고 있거든요. 예. 전라북도만 그렇게 주냐. 우리도 똑같은 처지다. 예를 들면은 경상북도 우리도 특별자치도 해달라. 전라남도도 지금 특별자치도 해달라고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런 경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몫을 찾아 나가는 이것도 역시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이고요. 또 이제 우리 의원들이 뭐 잘할 걸로는 보지만은 전남의 목포에서 당선된 민주당의 김원희 의원이라고 있어. 내가 이 의원 얘기를 들으려면은 김원희 의원이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4월 10일 날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당선 다음 날 4월 11일 날 바로 목포대를 찾아갑니다. 목포대 총장과 협의를 해요. 뭘 놓고 협의를 하느냐. 목포의대 신설 문제를 놓고 협의를 합니다. 당선되자마자요. 네, 이런 그런 발빠르게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북 목실하고는 49명 의대 정원도 못 찾아먹고 있는 이런 현실이 전라북도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대조적으로 시민들도 많이 느껴야 되고 이걸 알아야 국회의원들을 추동시켜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의 언론은 한마디도 보도를 하지 않아요. 저는 광주, 전남 뉴스에서 보고 알았거든요. 예. 이런 발빠른 대응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 의원들은 너무나 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뭐 당선됐으니까 또 4년 굴러가면 되고 권리당원 해서 나중에 경선 되면 뭐 당선되는 것이고 이런 구두가 머릿속에 박혀 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민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앞으로 좀 강화해가지고 나태하고 게으른 그런 정치권은 도태를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 본때를 부여줘야 되거든. 구경권 민주주의라고 이제 그걸 하는데 구경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이. 예. 우리는 항상 정치권 국회의원만 타다하는데 시민들도 의무과 책임을 다 해야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은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가 보완 경쟁하면서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나마 좀 생산적인 정치로 나갈 수 있을 텐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좀 많아야 되겠고 예. 참여를 참여를 좀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시민사회단체에 많이 가담을 해서 협의도 좀 되고 그러면 깨어있게 되기 마련이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동시켜 나간다고 한다면은 또 과제이기도 하지만 또 생산적인 정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4년의 시간이 침체와 더불어서 힘들었던 시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된 기회의 시간. 이게 이제 어떤 4년의 평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현안에 대해서는 아쉬운 대목이 좀 남은 부분을 이경재 의원께서 말씀해 줬고 이제 4년 평가 마지막 해주시고요. 이제 4년을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방향성 살펴보겠습니다. 김현기 대표님. 우리 이경재 의원님께서 4년 평가를 지금 뭐 거의 다 제대로 했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더 이상 뭐 거기다가 말을 볼탤 필요는 없는데요. 예. 어쨌든 그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국회의원이거든요. 국회의원이라는 건 우리 고을의 어떤 대표자이기도 하지만 중앙 정치에서
어떤 독자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국가 대사를 논의하면서도 또 지역을 다 챙기잖아요. 자기 지역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전북한테는 지금까지 오랜 과정을 보면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우리가 전남 광주처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의 조금만 발톱에 때만큼만이라도 쫓아가면 지금보다는 저는 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항상 우리 전북의 10명 의원들이 박지원 한 사람보다 역할 못한다는 얘기를 농담반 진담반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감히 말도 못한 어떤 분위기가 계속 돼 왔다고 봅니다. 4년 그 전에도 그렇고 또 그 숫자가 있음에도 못했던 시기에는 보면 지역 정치끼리 진짜 분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열의 아픔 속에서 짝 찢어져 가지고 서로 도움을 주지 않는 으르렁거리는 이런 게 없는 집안이 또 분열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통 크게 단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22대의 가장 중요한 건 통 큰 단결이라고 봅니다. 통 예. 크게 단결해야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국회의원들이 단결하고 그래야 또 행정과 또 연대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야만 우리 현안들이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통 크게 단결하면서 또 두 번째는 대의거든요. 대의. 우리 전북의 정치인들은 눈앞에 다음에 공천받아서 되는 데만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임기가 끝나고 나서 보면 한 게 없게 돼요. 한 10년 뭐 3선 재선했다는데 바뀐 게 없습니다. 기억도 안 나요. 유권자들이 저분은 뭘 했지 그러면 그러니까 퇴임 후에 존경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허. 퇴임이 보세요. 도지사를 했든 국회의원을 했든 뭐 단체장을 했든 퇴임 후에 원로로서 대접받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예. 그러면 진정으로 그 어떤 대의를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의 눈앞의 이익은 좀 양보를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전주환도 통합 문제를 보면서도 원탁위에서도 그 논쟁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전주시장이라면 전주환도 통합을 놓고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전주는 뭐 통합이 찬성이 훨씬 높으니까 즐기는 게 아니라 항상 늘 전주가 하자고 하잖아요. 또. 예. 그러려면은요 전주시장이 나는 다음에 전주시장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면 완주 정치인들이 와서 전주 통합시에 참여해라. 본인이 힘이 없지만 나는 최소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하겠다. 이런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다음 주 이게 뉴스 헤드라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동영 그 의원은 이제 당선자인데 매출팀 의원 되면 난 그 말 할 것 같아요. 진짜 진정성 있게 전주환도 통합을 의원님이 찬성하고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안영훈한테 다음에 내 자리에 출마해라. 이런 나는 전국구니까 다른 걸 하든지 서울 가서 뭘 할 수 있다 원로로서. 그리고 전주환도 통합을 이룬 그 쉽게 말해 명예로운 정치인으로 살 수 있으니까 예. 당신이 와서 이 지역구에 한다면 내가 그 배구종군 하면서 열심히 돕겠다든지 뭐 이런 나는 서울로 간다든지 이런 걸 해야만이 저분들이 진정성 있게 한다고 보고 그러면 완주 정치인들한테도 기회를 주면서 해야지 토끼머리 여듯이 몰아가지고 통합은 대인데 왜 니네는 소 지역주에 빠져서 니네 아니만 하냐고 그러는데 그 아니는 전주에 있는 사람들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진정성을 보여야만 완주 그 국민들이 통합에 찬성하면서 길을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토끼몰이식으로 완주는 막 선악처럼 몰아붙이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보고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참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세들이 필요하다. 자기를 버리면서 타인한테 양보를 해야만 하는 자세. 이게 지금 단순히 전주완주 통합뿐만 아니라 뭐 그 토론회에서 보면 또 특별자치단체도 이야기하고 있다면 김제는 부안 군사랑 합치면 뭐 그 자리에서 흡수통합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흡수통합이 아니다는 걸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김제 중심으로 통합 뭐 자치단체 소재지는 김제다 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한다든지 다음 지자체에는 우리 군사는 출마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걸 해준다든지 뭐 하면서 좀 뭘 양보를 해야 타협이 되는 거지. 작은 지자체한테 니네 말 안 들어? 대인대 전랍들로 해야 위해서는 대인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저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김제 공항이 다 보상까지 끝났는데
과거에 풀밭됐잖아요. 풀밭이 됐고 KTX 여기 그대로 있으면서 익산도 거기 역세권도 없어져 버렸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자치단체장 국회의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발언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론 말은 말이고 뒤에 가서는 전부 다 자기 그 본전 생각하면 토론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양보를 전제해주고 우리가 이만큼 양보했으니까 니네도 양보라는 것이 나는 대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게 단순히 전두환도 통합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의 주요 현안에서 갈등 구조가 있다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저는 그 양보하는 사람이요. 훨씬 영웅적 대접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은퇴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전주시장이 그렇게 양보하면 다음에 지사도 나올 수 있고 있는데 국회의원 나오면 누가 안 찍어주겠습니까? 예. 전두환도 통합을 이룬 양보해갖고 단체장이라면 국회의원 그냥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그런 좀 자세들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차 안에서 이 방송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야, 이 김영기 대표 시원한 얘기 한번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뭐 이게 기득권에 있는 계신 분들은 아니 그 기득권 예. 있는 분이요. 그런 양보를 한다면 왜 다음이 또 기회가 생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자기가 양보함으로써 그런 현안을 해결했다면 그러니까. 무엇을 못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가뭄의 단비인데 그건 도민들이 다 알거든요. 통합을 얘기할 때요. 이제 통합 얘기 나와서 잠깐 이 말씀드리면 보통 통합에 붙는 수식어가 이제 아무래도 인구가 적고 흡수되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흡수가 된다는 표현이 이제 좋게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영기 대표님 말씀처럼 흡수가 아니라 큰 지자체에서 양보의 자세로 들어간다면 이게 이제 평등 또 원만한 관계 속에서 잘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그래서 양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흡수라는 수식어가 붙는 현실 속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22대 이제 국회 4년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바로 전주완주 통합뿐만 아니라 군산김제 부원과 관련돼서 통합 이야기도 바로 22대 때는 아마 이제 아주 줄기차게 나올 현안이기 때문에 김영기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22대 이야기하기 전에요. 한번 10명의 국회의원이 누구누구인지 우리가 중진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가 총선 지난 지는 좀 됐습니다만 5선으로 보면 정동영 당선인 현재까지는 당선인입니다. 4선에 익산의 이춘석 당선인 이제 3선이 완주 무주 진안의 안호영 당선인이 있고요. 익산에 또 한병도 당선인이 있고 전주 갑에 김윤덕 당선인이 있고 이제 재선으로 가면 김제 부안 회원 대야에 이제 이원택 당선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읍 고창의 윤준병 당선인 그리고 이제 군산의 갑에 이제 신영대 당선인 그리고 초선에 이제 남원 임실 순창 장수의 박희승 당선인 그리고 이제 한 분이 전주울의 이성윤 당선인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구가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10명의 당선인 비례는 이제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당선인이 있고 또 국민의힘의 5선의 조배숙 당선인 물론 이제 민주당의 또 위성 정당의 많은 익산의 유성락 당선인을 비롯해서 몇 분이 더 계십니다만 자 이제 이런 분들과 함께 또 전북에 연구를 둔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함께 이제 전북의 정치력 발전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기 의원님, 자 중진입니다 정말 5선, 4선, 3선, 재선, 초선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진이죠. 중진인데 뭐 초선도 중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요. 또 뭐 3선 중진도 초선 많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워낙 초선 재선으로 짜진 정치 구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한계도 많고 그래서 이제 중진에 대한 어떤 소환 이것들이 이제 먹혀 들어갔고 실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일단은 첫 번째 성과는 뭐 성과라기는 좀 멉니다만은 상임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분들이 그렇죠. 여기에 나타나는데 아직도 지금 한번 미팅을 했어요. 근데 결론을 못 냈고 다 아시는 것처럼 동해 수위에 3명이 또 원하는 상황이었고 또 안우영 의원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장을 좀 하고 싶은 근데 또 이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또 간사할지 3명이 다 한 상임위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갈래 타고 이게 상임위원장을 어디로 갈 것인지 또 내가 원하는 상임위를 어떻게 갈래를 탈 것인지 그 중에서 조금
내가 원치 않는 약한 상임이라 하더라도 또 간사로 가는 아니랄지 이제 이런 조정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건데 그렇죠. 아직 드러나 있지는 않은 상태고 다만 이제 안희영 의원은 그 상임위원장을 강력히 하고 있기 때문에 농해수위를 안 가더라도 다른 상임위를 가능성을 맡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원택 의원 같은 경우도 꼭 뭐 농해수위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간사를 맡을 수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상임위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을 예를 제가 들면은 대구 경북 의원들 같은 경우는 예. 가장 그 좌정격인 선수가 높은 국회의원이 초청 미팅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가장 여러분들이 가지 않을 상임위를 맞지 않는 상임위를 내가 갈 테니까 여러분들 골고루 예. 먼저 지원을 해라. 어허. 다만 복수의 상임위는 안 된다. 그래야 재계 문제들을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구 현안에 가장 적합한 그렇죠. 초선 의원들을 배려를 한다. 그래서 이런 초선부터 얘기죠. 예. 배려하고 재선 배려하고 선수가 높은 사람들은 가기 원치 않는 가장 나중에 배려를 하거든요. 이런 모델을 우리도 적용을 좀 해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숫자도 10명밖에 안 되는데 상임위가 지금 18개거든요. 전체가.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민주당이 11개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7개를 지금 갖는다고 그냥 그러는데 이제 뭐 그렇게 줄지는 모르겠어요. 협상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벌써 지금 법사위하고 운영위 문제 갖고 지금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내적으로는 적어도 10명이 골고루 배치하는 그런 1번 안을 갖고 또 두 번째는 상임위원장 또는 간사 이것을 어떻게 배치해서 가느냐. 이걸 중진이 나서서 좀 관리를 타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매듭을 짓는 문제가 첫 번째 이제 과제라고, 중요합니다, 아주.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성과를 내야 하는 문제인데 그동안에 전라북도 현안들이 미적거리고 구동되지 않아가지고 답보 상태였던 현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신규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가장 첫 번째는 저는 뭐 일자리랄지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2차 전지 산단, 새만금 특화 산단이 작년에 지정이 됐습니까? 맞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리고 국제 투자 진흥 쪽으로 또 지정이 됐죠. 지정이 됐어요. 예. 두 가지가 작년에 큰 성과가 있었는데 이것도 산단 지정만 됐지 이제는 이제 내용물을 갖고 구동을 시켜야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2차 산단 같은 경우도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해야 돼요 이게. 근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산단 내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그냥 자동적으로 갖춰야 되는 문제인데 예. 기업체한테 부담하기도 좀 어렵고 자치단체가 부담하기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가와 자치단체, 기업체 부담을 어떤 비율을 하냐 이런 문제들 빨리빨리 구동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관련 상임위에서 뭔가 좀 체크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뭔가 전북특별자치도하고 연계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 예를 들면은 또 이제 전라북도는 또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예. 바이오, 식품, 의료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런 문제도 특화 산업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소리 축제 본향이 이제 전주 전북인데 그렇죠. 이것도 이제 K컬처의 어떤 그런 생산성 세계화 또 산업화가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상위별로 고루 배치를 해가지고 차질 없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아까 이제 우리 김영기 대표가 이야기한 그런 완주전주 전주환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예. 저도 뭐 100% 동의하는데 이것은 첫 번째가 배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큰 데가 강자가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는 절대 성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통합 청사랄지 또는 폐기물 처리 시설랄지 완주가 갖고 있는 복지 어떤 지위랄지 이거를 10년간 뭐 할 의향이 있다. 다만 통합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의 지위를 버리고 불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안 했거든요. 예. 정동영 의원도 전주를 버리고 완우영한테 와라. 이것도 상당히 좋은 제안이에요. 근데 두 가지는 성사가 안 될 것 같은데 다만 남북한이 왜 그동안에 평화롭게 지냈습니까? 남한이 잘 살기 때문에 북한한테 주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햇볕 그 정책이 시절에 있었죠. 얼마나 더 예. 기업도 또 글로벌 어떤 지위가 상승이 많이 됐고 불안감 없이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강자가 약자한테 배려하는 그 정신 그걸 밑바탕에 깔고 가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된다. 사실 뭐 기본적인 강자 중요한 약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표현보다도 예,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불할지 또는 우월적 뒤에 있는 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물론 1인 GRDP는 완주가 더 이제 높긴 합니다만 지금 예. 통합이 성사된 과거에 92개 자치단체 중에서 전주 완주만 빼고 90개가 다 됐거든요. 근데 그게 청원 청주 빼고는 거의 다 약자한테 배려를 하고 청사랄지 또는 통합 자치단체 명칭이랄지 다 배를 했어요. 예. 청주 청원만 조금 이렇게 그대로 갔는데 강자 약자 표현보다는 큰 지자체와 작은 지자체 뭐 이 정도로 그렇게, 예, 구분을 하시죠. 예. 이제 그런 배려하고 양보하는 정신이 첫 번째고 그것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예. 그 정신을 가지고 통합을 추진하는 단체든 또 자치단체든 바라보고
방향성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중요한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라고 반복했는데 하시면서 현실 가능성은 또 없다고 말씀을 하시네. 아니 그 통합시장 불출마. 그러니까요. 정동영은 그 서울로 가고 안우영은 전주에 와서 있어라. 그리고 예. 도지사도 나가라. 이제 이런 아닌데 이거는 뭐 통합이 안 된다고 단정은 못하겠지만 예. 현재 상태로서 대답이 좀 어려운 거라. 통 큰 배려. 예. 통 큰 배려. 정치. 예. 예. 근데 그 과거를 돌아보면은요, 당시 송하진 시장 전주시장 전주시장, 불출마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통합이 됐으면 만주군수 임정엽 군수가 통합시장 출마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예. 그리고 통합이 실패했지만 그런 통 큰 삼선 나갈 수도 있는데 보통 관료들은 막 삼선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정년을 연장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도지사로 나가서 당시 막강한 김한주 지사가 있었지만 도지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옳은 일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유권자들이 인정해 줍니다. 아니 김한주 맞아요. 지사는 네. 삼선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예. 나가고 싶어 했지만 못 나간 거잖아요. 예. 본인이 그런 뭐. 통 큰 결단을 하면은 시민들이 어떤 진정성을 보고 그에 대한 어떤 지지, 신뢰를 한다 그 얘기고 그게 예.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에서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 얘기인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예. 자 이제 이 중진으로 꾸려진 민주당의 원팀 이 전북의 현안 윤석열 정부가 3년 남은 가운데 민주당의 중책을 어떻게 맡고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각자의 또 활동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 그리고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어떻게 입법 개정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21대 이어서 22대도 끌고 가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다수당인 민주당 가운데 또 조국 혁신당이 어쨌든 제3당으로서 또 전북에서는 광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지역 그 정당 투표에서 이제 얻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 4년 안에는 지방선거가 또 기다리고 있어서 2026년이면 6월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이제 원팀이긴 하나 아군과 우군 속에서 이제 경쟁이 될 수도 있는 지방선거까지. 그래서 조금 더 후보군에 있어서도 다양한 경쟁 구도 또 인물 구도 또 긴장 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구도 뭐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너무 아직도 2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그런 예측을 하느냐. 하지만 시간은 금방 또 시기는 돌아갑니다. 김영규 대표님 조금 조국혁신당의 출연에 대해서 어떻게 전북에서 의미를 부여해야 될지요. 그건 앞으로 조국혁신당의 그 실천적 역할이라고 해나요? 예. 지금 조국혁신당은 정치 아젠다를 선점하는 데 주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 유권자들은 민생, 경제, 자기 생활, 그 가정 이런 그 직접적인 어떤 것에 보이지 않으면 또 결국은 뜬구름처럼 흘러가 버릴 바람에 태풍이 불어오면 날아가 버릴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뿌리를 내리는 거 우리가 안철수 바람이 불었을 때 예. 국회의원들이 다 바뀌었었지만 그다음에 또 싹 퇴각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지속적인 것 그리고 그 선도적인 투쟁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북을 보듬어 안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야만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그렇고요. 그리고 결국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정치가 어떻게 나가는가에 있어서 저는 뭐 애증이 있지만 정동영 이제 당선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지역 정치 어른 그리고 왜 전북 도민 유권자들이 올드보이를 귀환시켰는가에 대한 것을 본인이 좀 뼈저리게 느낄 거라고 봅니다. 또 야인으로서 또 지낸 과정이 그렇죠. 있고 또 우리 지금 전라북도에는 이재명 체제의 핵심 인사가 거의 없어요. 박찬대하고 연동 근데 한 명 있죠. 김윤덕. 아니요, 김동연 사무총장 하니까 정동영 당선자가 있죠. 그렇죠. 정동영 당선자는 그 정청래 이재명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최고의 뭐 대표 실세라고 한다면 그들과 우리가 모르는 상당히 굳건한 저는 그 연결고리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이제 네. 대통령 정동영 당선 후보 시절부터 2년 이번에 그 정동영 의원이 그 선거법 가지고 한번 마지막에 징계에 올라갔었을 때 그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좀 징계를 해야 한다고 올렸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지하에 그냥 기각시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의원이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들리는 이야기 나는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과거의 정동영 대선 본부에 알겠습니다. 참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의 어떤 실세 그룹과도 소통이 가능한 분이고 예.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동영 의원이 이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면서 역할을 한다면 4년 뒤에 또 뭘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다면 아까 통합 문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 시간이 없어서요. 이경재 의원님. 예.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뭐 돈도 큰 거는 이 입증이 된 것 같아요. 정치 시작할 때 입문을 정동영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여갖고 이제 시킨 대목은 뭐 다 아시는 대목이고 최근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정동영 당선인이 한 4시간 동안 단 둘이만 와인 2병을 이렇게 마시면서까지 4시간 동안 단독 회동을 한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저는 인정을 하고 또 앞으로 중요한 자원으로 좀 활용해 나가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 도당위원장이 중요하잖아요. 뭐 이제 추대 이야기도 있고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도의회 의장 얘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당위원장의 앞으로 이 원팀이라면 도당위원장 차원에서 도당 당론으로 정할 수 있는 뭐 통합 이야기도 얼마든지 하나의 원팀의 목소리 그들끼리 원팀의 목소리가 안 되는데 전주원주 통합이든 뭐 군산김제 부안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도당위원장의 아주 역할이 중요하겠다. 그 지난 전주안전 통합 실패는요. 예. 민주당의 배신이거든요. 원래 통합 분위기로 잡혀갈 때는 민주당이 찬성하는 것 같았지만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반대. 그러니까 도 집행부 반대. 완주 내 민주당의 반대. 교육청 반대 하다 보니까 통합 세력이 외소화돼 버리면서 부결되는 과정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통합 문제나 이런 건 1차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대의회 입각에서 먼저 민주당 쉽게 말하면 다 갖고 있잖아요. 행정이나 뭐 무소속 대부분 다 갖고 있다면 시도위원도 다 민주당이고 그렇다면 일단 그 국회의원들부터 그런 대의회에 입각한 내용에 있어서 눈치 보지 말고 합의를 본다면 저들도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도위원들도 솔직히 말해서 다음 있으니까 또 10년간 보장해 준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과정으로 의석수 안 줄이고 그대로 가니까 그렇게 가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어떤 실패의 타산 지적이라고 하는 건 민주당이 쉽게 말하면 전라북도만이라도 당론으로 그런 걸 채택해야만 그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 그 도당위원장이라는 것도 저는 그래서 막 추대하는 건 반대예요. 민주주의 대의 정치에 그 이번에 민주당이 막 추대 분위기로 가다가 된통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경선을 하되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승자는 겸손하고 패자는 인정하고 하면서 또 원팀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진들이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마무리 말씀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당위원장도 경선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5월 30일 등원 개원을 하게 되는데 기대가 아마 상당히 클 겁니다. 그 기대는 뭐냐면 과거와는 좀 다르게 정치 역량을 발휘해달라 이런 기대인데 이런 도민들의 여망에 부응해서 새로 그 등원하는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는 또 중진도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차질 없이 전북의 현안들이 굴러가고 우리 전라북 도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년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믿고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매서운 눈초리로 좀 바라봐 주시고 또 격려하고 응원할 때는 그 목소리도 함께 박수도 보내주시고요. 저희 언론도 그 역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이 정말 제도역할 수 있는 그런 4년 22대 국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여자치 시민연대 전북 시민연대 김영희 대표 그리고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만 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